본 방송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중앙위에서 제작한 방송입니다.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진짜 안마사이다. 안녕하십니까. 안마사이다의 진행을 맡은 협회의 정책실장 류명구 인사드립니다. 안마사이다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게스트를 초대하여 안마사 제도의 발전과 현안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위하여 진행하고, 특히 회원 여러분들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고 후련한 방송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를 도와 함께 진행해 주실 대한안마사협회 김도형 사무총장님 인사해 주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기 전에 과연 어떤 분을 모셨는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 잠시 듣고 인사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모든 종류의 안마를 시각장애인 자격 안마사가 독점하는 것은 의료법 위임 목적 취지에 반하고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된 결과를 초래해 죄용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시각장애인 안마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법률상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가의 보호 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복지국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1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법률과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참담한 사례이자 그간의 사회적 합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격 안마사와 비자격 안마사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물론 우리 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당한 판결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외침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것은 법원의 시혜가 아닌 법원의 의무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헌법 제103조 규정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안마사와 관련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정의롭게 실현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네,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셨던 것과 같이 문화체육관광 분야 이력이 전무하시고 도시 전문가이신, 그리고 20대, 21대 국회 임기 통틀어 대표 발의한 법안 67건 중 문체부 소관 법안은 이벤트산업진흥법 단 한 건이었을 정도로 문화체육관광계에 별로 관심도 크게 없어 보이시는 후보자님에 대한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권 출범 후에 지금까지 토, 일요일 모두 쉰 적이 한 번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현안이 많을 때는 매일 야근에 토일 모두 근무한 적도 많고, 나라의 중심에서 한다는 사명감이 없다면 감당하기 힘든 근무 환경이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 행정관 경무로 시달리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과연 후보자께서 이 주 3, 4회 오후 6시 수업을 어떻게 수강하셨는지, 또 수강하셨더라도 과연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셨을지, 후보자님의 논문에 나타난 여러
오류에 관해서 확인을 요청하자 후보자님 지도 교수님께서는 심사 당시에는 국문으로 심사하고 제출 과정에서 번역을 맡겼는데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명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타인의 오류입니다. 지금까지 보좌 직원의 또 실수, 이거는 또 번역가의 실수죠. 맞습니까, 후보자님? 네, 맞습니다. 앞에 철자 제목에 아노바에서 N자가 빠져야 되는데 원문에는 빠졌는데 예, 그렇게 이게 중간이었으면 제가 뭐 살짝 어떻게 이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제목은 너무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밝히고 그 저렇게 앞부분에 쓰셨어요. 근데 그래요. 이 AHP는 안 쓰시고 이거 누라고 하셨는데 예, 예. 아, 지도 교수님이 제가 지적을 안 하셨네요. 어떡하지? 예, 죄송합니다. 네. 적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티.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밝히셨더라면 이런 오해를 안 받으셨을 텐데 하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말씀드렸고요. 네. 네, 앞으로 또 그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 안 나실까 봐 예, 사실 메모를 네,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네. 예.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아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안마사이다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도영 총장님이 의원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소개하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는데요. 부탁드립니다. 네, 김예지 국회의원, 피아노 연주가, 1980년 12월 13일생, 제21대 국회의원이시고요.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이십니다. 국민의힘 장애인위원회 고문,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 올해 본회의 출석률이 100%시고요.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받으셨습니다. 학력사항으로는 서울맹학교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 전공,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석사, 존스홉킨스대학교 피바디 대학 피아노 석사,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 음악예술학 박사이십니다. 주요 경력사항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 실기 강사,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이사이시고요. 유니온 앙상블 예술 감독이십니다. 뭐 경력사항은 하도 많으셔서요. 제가 몇 가지만 추렸는데 혹시 의원님 경력사항에서 혹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더? 네, 뭐 이전에 했던 것들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은 안마사이다 첫 방송으로 어떤 분을 첫 번째로 모실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였더니 그 주인공 바로 그 김예지 의원님이라고 망설임 없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원님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그렇게 시각장애인계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응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준비된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 약자 중 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 여성으로 1987년 국립서울맹학교를 입학해서 2014년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 대학원 박사 학위 취득까지 쉼없이 꿈을 향해 정진하셨는데요. 그 과정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학교를 오래 다닌 것 같아요. 지금 횟수를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 중간에 살짝 이렇게 학교를 안 다닌 시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오랜 기간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어려움, 교재를 구할 수 없어서, 악보를 구할 수 없어서 힘들었던 점들, 그리고 수많은 이제 교수님과의 그런 대면이라든가 좀 소통에서 느껴지는 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워서 사실 그렇게 쉬운 순간, 행복했던 순간보다는 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학업 과정 중 가장 행복하고 네. 또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마지막 해 학위 과정을 마치던 그 순간입니다. 이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이제 과정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마지막 논문 합격까지 받았을 때 이제 학교라는 곳을 떠나게 되었구나. 너무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 후에 2015년 1월에 유니온 앙상블 예술 감독직을 맡으시고요. 또 3월에는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 실기 강사 등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잠시 쉬고 싶은 마음도 들을 것 같은데 열성적으로 달려오신 의원님의 인생 목표는 무엇이고 그 에너지 넘치는 열정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인생의 목표는 다들 크게 가질 수도 있지만 저의 목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자 입니다. 하루하루를 잘 살기 위한 그런 저의 노력? 그것들이 원동력이 아니었나 하고요. 사실 쉼 없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호기심도 많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가지고 중간중간에 공부하는 중간에도 그렇고 쉬고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해봤던 것 같습니다. 운동도 했고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시기 전에 활동하셨던 것을 보면 예술인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장애인 인권 운동도 하시고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활동을 하시게 된 건가요? 여기 계신 총장님이나 실장님 다 한 명 한 명의 귀한 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계기보다는 제가 당사자이고 또 안내견의 인식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처음 같이 하던 2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알리는 일부터 시작하다 보니 당사자로서만이 알 수 있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메시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내가 뭐 활동을 해야지라는 큰 뜻이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강연이나 그런 일들에 꾸준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을 검색하다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키워드가 국내 첫 시각장애인 여성 국회의원 또 하나는 안내견 조이가 함께 하는데요. 조이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의원님과 함께 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제가 잘 살펴볼 시간이 없어 내용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일명 조이법을 발의하셨던데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조이는 현재 5살 수컷 안내견, 레브라도 리트리버 중에 안내견입니다. 저랑 함께한 지는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18년 3월 24일에 만났고요. 저의 3번째 안내견입니다. 계기라면 딱히 특별한 계기보다는 저는 안내견하고 함께하는 생활을 즐겁게 생활합니다. 흰지팡이도 있고 여러 가지 보행의 수단은 있지만 안내견과 함께한 지 약 20여 년 정도 됐고요. 안내견을 어떤
안내를 해주는 생명체, 저의 눈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강아지, 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세 번째 안내견인데 가장 이제 정말 이름처럼 흥이 넘치는 아이입니다. 조이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이가 제가 국회에 들어갈 당시에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회에 안내견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잘못된 오보 때문에 빚어진 그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이 안내견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본회의장 특히. 그런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개에 더 포커스가 되어서 이슈화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안내견이 단순히 개, 안내견이 단순히 어떤 동물 이렇게 비추어지기보다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의 한 부분이다.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애인 복지법 제40조 1항부터 쭉 있는 안내견에 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 여러 장소에 가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몰라서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알지만 나는 싫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께는 다양한 부분에서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간 개인적으로 또는 삼성 안내견 학교를 통해서 같이 이제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서 알렸지만 그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안내견을 알리고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제가 처음부터 조이법이라고 하진 않았고요. 이제 매체에서 다루어 주시다 보니까 조이가 많이 알려지게 돼서 관련 법이니까 조이법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 작년인가요? 본회의장에 거부돼서 그 동료 의원분들이 뭐 성명도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실은 그 직접적으로 거부를 당한 적은 없고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매체에 알려지게 되어서 인터뷰가 잘못 나간 것 같아 사무처 직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그런 보도가 계속 이어졌죠. 나중에 정정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게 그런 반면에 그런 부정적인 이슈화가 되었던 반면에 그러므로 통해서 안내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또 결과도 얻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뭐 국회의원 당사자로서 또 장애인 인식 개선도 뭐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시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안내견의 인식 개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식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 의원님이 이제 세 번째 지금 안내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조, 찬미, 조이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안내견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고 그런가요? 현재라고 해야 될 텐데요. 이 조이는 어떻게 보면은 비례대표 0번을 받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네. 원효철 대표님이 그 전 대표님이 맞습니다. 0번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조이 보좌관이 되셨어요. 그렇죠. 보좌관보다는 상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보좌관 있으면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합니다. 지는 않고요. 네. 농담이고요.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해서 하기 싫은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4월달에 또 황교안 전 대표님이 네. 안내견을 만져서 그쵸. 그것 때문에 또 언론에 네. 보도되고 한 적이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조이 관련해서. 근데 그런 다양한 일들이 다행히도 여러분들께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을 알리는 일이라든가 안내견은 다 모든 곳에 시각장애인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것들이 알려지게 되어서 또 나름대로는 보람도 있습니다. 네.
조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지금도 조이가 상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이와 함께 하며 겪었던 기억에 남는 추억과 또 조이는 의원님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이는 상당히 고집이 센 아이라서 제가 세 번째 안내견인데요. 셋 중에 가장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있어서 조금 더 저를 성숙하게 해주는 인간으로서 성숙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생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매일매일이 제가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 총장님이 하셨던 대로 조이가 비례대표 0번이 되었어요. 물론 이렇게 상징적으로 주신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분들께 안내견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께 조이가 안내견으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대표하면서 안내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잠시나마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얻었던 것 같아서 그때가 또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조이와 또 앞으로 계속 많은 추억을 쌓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 입성하신 이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닌 예술인으로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하루 일과는 정말 그때그때 너무 많이 다릅니다. 보통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는 날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원내 부대표단에 제가 임명이 되어서 회의가 더 많아졌습니다. 원내 대책회의, 그다음에 부대표단 회의도 있고요. 상임위 회의, 본회의 등등 많지요. 근데 국회 일정은 아시는 것보다 조금 더 변화가 심합니다. 갑자기 있던 회의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전혀 없던 회의가 갑자기 생깁니다. 그래서 일과를 저도 좀치 알 수 없는 날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오늘 온 것처럼 다니기도 하고요. 요즘은 좀 비대면이라든가 온라인이 많아서 줌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줌으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 주셨는데 예술인으로서 어떻게 활동을 하냐. 사실 활동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겸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연습도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연주도 가끔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 정말 개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에 잠깐 밖에는 없고요. 그것도 주말에 갑자기 일정이 생기면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틈틈이는 하고 있지만 전에 연주만 할 때처럼 그렇게 절대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이지만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예술인으로서 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정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흔히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을 입법 발의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번 신문 기사를 보니 전체 국회의원들 중 탑 클래스에 들 정도로 많은 그 입법 발의를 하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발의하신 내용도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문화, 예술, 교육 등 아주 폭넓게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법안들이지만 그 중에서 꼭 재개정되었으면 하는 법안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법안의 개수보다는 내용과 무엇을 하려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 목적성, 실효성 등도 같이 생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안만 발의를 많이 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년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정말 제가 들어와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하나로 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쁘게 발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조이도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을 많이 발의는 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 모든 게 다 중요하고 모든 게 다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는 힘들고요. 지금 정보 접근권이 좀 더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콘텐츠 접근성, 또 저작물, 특히 영상 콘텐츠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저작권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통과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접근성을 또 확장시킬 수 있는 콘텐츠 진흥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안마사협회에서 주관하시는 이 유튜브 채널에 제가 초대가 되었잖아요. 제가 지난해 8월에 의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감사하죠. 네. 합법적으로 안마사가 아닌 분들이 하실 때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제 광고를 원래 의료법에서 다른 준용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안마업에 관해서는 준용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도 개정이 통과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법안들을 지금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뭐 문화체육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장애 관련돼서도 그렇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래도 뭐 장애 3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약자법 개정 발의하신 내용 있죠? 네. 점자보도블로 그쵸. 훼손하거나 그러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너무 자세히 공부하셨는데요. 그다음에 또 뭐 4월 달에 이제 제1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네. 의약품 점자 표기하는 맞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 부분은. 19대 20대에서도 계속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약사법 처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결과고요. 본회의는 당연히 잘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지금 아까 인터뷰에서 물어보셨을 때는 이 부분은 뺐습니다. 네, 저도 시각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마사들의 소원은 항상 불법 무자격자들 없는 세상을 꿈꾸는데요. 지난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불법 무자격 마사지 업소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안마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태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일이죠.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안마는 생존권이잖아요. 이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해 8월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모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업의 어떤 독점권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08년, 2010년, 2013년, 2017년 4번이나 합헌을 이렇게 결정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 사유나 아니면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실제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 광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그런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제가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안마 행위가 정말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불법 안마 행위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상임위에 회부가 되었고요. 상임위 소위에 지금 회부되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데요. 법안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보건복지위의 파행 등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아직 심사대에 오르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은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전문위원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취지를 구현하고 안마업의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이 법안 소위에서 심사대에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그 집행의 실질에 있어서는 현재 다양한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저희 그도 모르는 다 알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유형의 마사지 유사업이라고 하죠. 그런 영업 행위가 이미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에 따른 유사 명칭의 그 범위 등에 관한 집행 과정상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는 어쨌든 복지부라든가 또 상임위 전문위원 의견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잘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 위원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챙겨보고 이 개정안이 취지와 필요성이 뚜렷한 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법 그 일부 개정안 법률 이 대표 발의하셨을 때 네. 23분이 하셨나요? 네, 상당히 많은 분도 당시 제가 지금은 위원장님이 바뀌셨지만 네. 그때 한정혜 맞습니다. 위원장님이었는데 제가 굳이 찾아뵙고 부탁을 드려서 동의해 주시도록 하셨고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22분이고 네. 유일하게 그 민주당에서 한정혜 위원장님이 공동 발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분한테 그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그 위원장님으로 계셨을 때는 본회의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또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김민석 위원장님 바뀐 네, 우리 찾아뵈 주세요. 김민석 위원장님을 찾아뵀어요. 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 네. 또 힘써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만큼 끝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법 무자격자 마사지사들의 안마업권 침탈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법적 대응도 요즘은 서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9월 23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 최창석 판사에 의한 불법 무자격 마사지사 무죄 판결도 있었는데요.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 소원들도 우리들의 가슴을 아주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하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저는 이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엄중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2008년, 10년, 2013년, 17년 4번이나 합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헌법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정말 해마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지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에 대한 것은 사실은 당사자들 이제 안마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존권이다. 이제 우리에게 시각장애인 그 직업에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유보된 직종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고요. 생존권이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주장하고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우리의 기본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우리도 이 안마업을 좀 더 긍정적으로 알리고 또 정말 합법 안마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견에 대해서 알리는 것처럼요. 안마를 업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또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보여지는 데이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도 많이 저장해 두시고 또 모아 두시고 또 임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좋은 내용들을 자료화하셔서 가지고 계시고 또 가지고 계시는 데에 그치지 마시고 연구 자료로서 후대에 남겨주시고 또 공유하시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 많은 논의를 또 가지시고 또 소통을 통해서 후배 안마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등을 통해서 안마업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정말 이마만큼 국민 보건 향상에 힘을 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존권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다. 국민 보건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실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지난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안마서 관련 일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또 다른 비장애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저기 기존에 있는 푸시업 이런 거는 정말 불법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리는 것 자체도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존권 주장 또 기본권 주장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점들을 긍정적으로 알리고 또 홍보해서 정말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요. 안마사들에게 정말 애정이 있으시구나 말씀 중에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저도 안마사입니다. 네.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그 확산으로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인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일상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안마사들은 직업의 특성상 비대면 시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우리들의 어려움에 신경을 써줄 여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부의 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마사들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재난지원금 문제는 지금 안마 업계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업계 소상공인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등을 위한 기자회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은 이제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가장 가깝지요. 안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안마원을 하시는 분들은
적용을 받으셔서 1차, 2차, 1차에는 못 받으신 분도 2, 3차는 받으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한데 실은 정말 어렵게 안마업 자체가 헬스키퍼라든가 또 안마원에 종사하시는데 고용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은 많이 못 하셨는데 또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이제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딱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 정부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이때 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연대해서 본인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겪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겪었더라고 하더라도 또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요즘에 들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대해서 목소리 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실은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리는 것 이외에도 또 정말 당사자가 알리는 것의 그런 절박함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의원님께서는 서울명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게 의문이었었는데 아까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다고요? 네, 저는 99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저희 때는 진학반과 또 취업반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안마 공부를 했고요. 네, 성적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지금 안마사 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안마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마는 정말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안마가 사실 약처럼 항생제, 소염제, 해열제처럼 먹은 후 2시간 만에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꾸준히 안마를 통해서 순환을 이렇게 잘 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골격계 질환 등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고칠 수 있음을 제가 봤고요. 제가 사실 저는 안마를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점들을 이게 눈에 띄게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받아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면역력이 증진되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실은 예방으로서의 안마도 충분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료로서의 안마는 당연히 또 우수하고요.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사무침에 같이 적용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치료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실무의 경험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마를 많이 치료 목적으로 받으러 다니기도 해봤고요. 그래서 정말 우수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이런 우수함을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실 많이 추천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명함도 많이 드리고요. 제가 아는 분들 또 정말 좋다고 유명하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부터 또 잘 알려지지 않는 선생님들까지 많이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정말 모르세요. 정말 시각장애인이 안마하는 게 합법인지 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안마의 우수성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앙에 이 안마사협회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이제는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그 페이지를 봤어요.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인스타그램도 활용하시고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하셔서 사진도 많이 올리시고 또 이런 후기들도 공유하시면서 안마의 우수성을 많이 널리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한안마사협회에서는 안마사 제도의 발전 및 또 회원들의
권리 보장과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사의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안마사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 크고 작은 국가적 재난에도 안마사들은 망설임 없이 달려가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곁에서 국민들을 위한 국민 건강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 대한안마사협회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에 노인성 질환 예방 및 또 건강 유지를 위한 재가 안마 서비스가 추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재가 안마 서비스 추가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양한 부분에 안마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은 제가 도수치료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물리치료할 때 의료보험이 적용되기도 하잖아요. 안마와 어떤 것이 다른지 등, 안마와 어떤 것이 같은지 등 이런 점들도 또한 좀 알아보고 연구하고 또 논의의 장으로 끌고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가 서비스 아마 보험료나 지금 급여의 어떤 액수 또 급여가 남은 양 등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알리고 또 필요성을 피력하고 그래서 논의의 장으로 끌고 나오고 우리도 같이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정말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그야말로 국민 보건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건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많은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곧 토론회, 포럼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랑 같이 하시기로 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제자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주최하시고 그런 토론회 장을 마련하시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그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화연 의원님께서 안마사들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과 또 안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내 안마원 개설을 추진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있어 무산되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안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재직하고 계신 현 21대 국회에서 국회 내에 안마원 개설을 통해 의원님들과 의원실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까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부터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건데 실은 저는 여당 의원도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힘이 크진 않습니다만 당사자로서 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만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럼요. 이 부분을 위해서 사실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 섣불리 이렇게 하자고 제안 드리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되게 우연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을 했지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좀 노력해 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나누어서 총장님과 상의하고 회장님과 상의하면서 같이 이제 국회 저는 이것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저한테 권한은 없습니다만 제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도 만나 뵐 계획이고요. 그곳에 이제 지금 총장님도 앞에 계신 김대웅 총장님도 함께 해주시겠죠? 네, 네, 그럼요. 네, 그렇게 같이 힘을 합친다면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회에 계신 분들께도 이 시각장애인 하는 합법적 안마가 얼마나 우수한지 많이들 알려드릴 수 있는 좀 행사 같은 것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마련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작년 우리 50주년 협회 창립 행사 하기 전에 사실은 국회 김혜지 의원님하고 의원실하고 해서 안마 시연회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타까워요.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행사가 취소돼서 네. 저도 너무 안타깝고요. 조속히 그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네. 안마 시연회라든지 봉사활동하는 안마사분들이 많으니까 국회에 와서 이런 안마 봉사라든지 시연회를 통해서 그런 그 안마원 개설이라든지 또 안마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될 수 있도록 그 우리 의원님도 일정을 좀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히 국회 사무총장님께서 이 우수한 안마를 한번 받아보시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네, 다소 무거운 주제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가볍게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의원실에 그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요, 커다란 점자 프린터기가 있던데요. 물론 이제 뭐 정보기기 이런 것도 다양한 정보기기를 사용하실 텐데요. 점자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이 국회에서 활동하시며 안내견 출입도 허용되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점자를 어릴 때부터 썼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점자를 상당히 사랑합니다. 요즘 점자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지 않고서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하죠. 한 손에가 있긴 있지만 사실 한 손에 1시간 이상 읽어보셨습니까? 정말 손이 아픕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따갑고 막 가끔 손가락 벗겨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많이 읽으면. 근데 실제로 종이 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량의 점자를 읽어야 할 때는 프린트를 선호를 하지만 그래도 요즘엔 또 종이 환경 보호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한 손을 많이 사용하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 점자를 상당히 사랑합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는데 특별하게 국회가 변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그렇게 알려지기도 하긴 했지만요.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이 있다면 점자 블록이 많이 깨져 있더라고요, 국회에. 근데 갑자기 이제 공사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은. 그 깨진 부분을 채워 넣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처에서도 나와서 어떤 점들이 필요하겠냐라는 것들을 물어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프린트기도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마련해 주신 거고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재활 보조 기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그런 점들이 이제 다른 의원님들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아직도 뭐 불편한 점들은 많습니다. 조금씩 제가 잔소리 한다면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그 시각장애인들과 안마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초대되기에는 정말 안마사 협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었나라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마사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협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를 위해서 하고 우리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의료법도 발의를 했고요.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바우처 안마 관련된 법도 했고요. 또 법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맞으신 백신 관련해서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또 백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꾸준히 정말 꾸준히 우리의 필요를 알리고 우리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바라는지 계속해서 알리는 일들에 있어서 저는 국회의원이 제가 특별해서 제가 잘해서 제가 뭐 잘나서 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려고 여기 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많이 전해주세요. 저를 메신저로 사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한 일에 함께 힘을 합하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그런 부분들 힘든 점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힘든 것보다는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내일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힘내서 남은 임기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안마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김혜지 의원님께 안마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윤 실장님, 네. 많은 응원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응원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활동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후원이 중요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후원 계좌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농협 301-027-30-1801 농협 301-027-30-1801 국회의원 김예지 후원회 앞으로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때에 따라서는 좀 가벼운 질문도 있었고 다소 무거운 질문도 있었는데요.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은 바로 우리들의 아픔의 역사인 5.25 사태의 날이었습니다. 15년 전의 그날의 아픔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안마사 제도의 발전과 안마사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안정된 삶의 터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껏 안마사이다 진행자 유명구였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